안녕하세요. 핑큐 G2 보드에서 딥러닝 추론을 위한 FPGA 가속기를 만드는 특강입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딥러닝 트레이닝에서 HLS 프로그래밍, 그리고 핑큐 G2 보드로 테스트하기까지 전체 내용을 3단계로 나누어 다룰 예정입니다. 본 영상에선 첫 번째 부분인 딥러닝 트레이닝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강은 BNN 핑큐라는 리파지토리를 이용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BNN 핑큐는 자일링스사에서 제공하는 핑큐용 딥러닝 GitHub 리파지토리입니다. BNN 핑큐에서 BNN은 바이너라이즈드 뉴럴 네트워크를 뜻하며, 핑큐는 아시겠지만 자일링스에서 지난 2018년부터 소개한 Python Productivity for 진큐의 줄임말로 진큐 칩이 내장된 FPGA 보드를 파이썬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FPGA 가속기를 구현한 딥러닝 네트워크는 LFC와 CMV 두 가지가 있습니다. LFC는 Large Fully Connected의 줄임말로 Fully Connected 레이어 4개가 연달아 있는 구조입니다. Large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논문에서 SFC라고 하는 Short Fully Connected라는 네트워크를 같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문에는 LFC에 구성된 레이어의 채널 크기가 1024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레퍼지토리에 있는 네트워크는 채널 크기가 5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된 데이터셋은 리스트입니다. CMV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로 VGG16 네트워크를 모티브로 하여 크기를 대폭 감소시킨 네트워크입니다. 6개의 컨볼루션과 2개의 맥스풀 연산 후에 3개의 FC 연산을 하는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파10과 GTSRB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사이파10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설명할 예정입니다. BNN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너라이즈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면 딥러닝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들이 1과 -1로 이진화된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진화는 1과 0을 뜻하지만 여기서 1과 -1로 이진화된 것을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BNN에 대해서 처음 제시했던 쿠베리오라는 사람의 BNN 논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리퍼지토리를 찾아보면 모든 파라미터가 이진화되어 있진 않고 2비트로 퀀타이제이션 된 네트워크도이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내에 W1A2와 같은 이름을 가진 폴더나 파일들이 있는데, 이는 웨이트를 1비트, 액티베이션을 2비트로 바이너라이제이션 및 퀀타이제이션 했다는 의미입니다. 리퍼지토리의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의 폴더로 BNN과 노트북스, 테스트스 폴더가 있는데, 이 중 노트북스와 테스트는 테스트용 폴더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BNN 폴더 내에 있습니다. BNN 폴더를 들어가 보면 비트스트림스와 라이브러리스, 파람스, 그리고 소스 폴더가 있습니다. 비트스트림스는 핑큐 보드에서 바로 가속기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일들이 있고요. 라이브러리스는 FPGA 가속기와 통신하는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들이 각 네트워크에 따라 있습니다. 그리고 파람스는 가속기에서 연산하는 딥러닝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소스 폴더 내에는 본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소스 코드들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는 C, C++ 및 HLS 컴파일에 사용되는 헤더들과 비버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스크립트 파일들이 있고요. 네트워크에는 비트스트림 파일 생성을 위한 HLS 코드와 스크립트 파일들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은 BNN 핑크에서 사용된 딥러닝 네트워크를 직접 트레이닝하는 스크립트와 핀셋사이징을 위한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딥러닝 트레이닝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부분이 바로 이 폴더입니다. 우선 BNN 핑큐 프로젝트는 테아노 라자냐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딥러닝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였는데요. 또한 트레이닝을 위한 디펜던시로 파이런2와 필로우가 있습니다. 테아노 라자냐 파이런2는 딥러닝을 최근에 배우기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이러한 디펜던시들을 직접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상 외로 발생하는 에러들이 꽤 많기 때문에 트레이닝 폴더 내에 있는 도커를 사용하면 보다 쉽게 테아노 프레임워크로 BNN 핑큐의 딥러닝 네트워크들을 트레이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를 실제 보드에 구현하기까지 과정을 요약하자면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딥러닝 트레이닝, HLS 프로그래밍, 보드 테스트입니다. 트레이닝을 통해서 학습된 딥러닝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추출하고, 추출한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FPGA 보드에 맞게 재구성하여 비트스트림을 생성한 다음, 이렇게 나온 결과물들을 실제 보드에서 사용하도록 세팅하는 과정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앞서 폴더 구조에서 설명했던 트레이닝 폴더로 돌아와서 트레이닝 폴더에는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스크립트, 신테사이징 스크립트, 그리고 파라미터 데이터입니다. 트레이닝 스크립트는 각 데이터셋별로 구분된 스크립트가 있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역할을 하는 스크립트들이 있습니다. 신테사이징 스크립트는 트레이닝된 파라미터를 FPGA에서 사용 가능한 파일로 변환하는 스크립트입니다. 해당 스크립트는 네트워크와 퀀타이제이션 세팅에 따라 구분됩니다. 파라미터 데이터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트레이닝 스크립트의 결과로 저장된 MPG 파일들과 신테사이징 결과로 변환된 빈 파일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 BNM핑크 리파지토리를 클론했을 때 제공된 빈 파일들은 상위 폴더들 중 파람스라는 폴더에 각 네트워크와 퀀타이제이션에 따라 나뉘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스크립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트레이닝은 어떤 네트워크를 어떤 퀀타이제이션으로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학습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되는 네트워크로는 RFC와 CMV가 있고요. 퀀타이제이션은 W1A1, W1A2, W2A2가 있습니다. 다만 RFC는 W2A2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파지토리에서 제공한 스크립트들은 네트워크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퀀타이제이션과 데이터셋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플로우를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다른 기능을 하는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사이파10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웨이트 1비트와 액티베이션 1비트로 바이너라이즈된 CMV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이파10.py 스크립트가 가장 먼저 콜이 되는 스크립트가 됩니다. 사이파10.py의 아규먼트 인자로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의 비트 크기를 각각 WB와 AB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리 네트워크가 정의되어 있는 cmv.py 스크립트를 통해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때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컨볼루션이나 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본 리파지토리에서 원하는 수준의 바이너라이제이션이나 퀀타이제이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을 위한 레이어가 정의된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저장된 스크립트가 바로 quantization.py와 quantize.net.py입니다. 트레이닝 소스코드를 이해하는 것은 떼어놓아야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스코드 설명까지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신테사이징은 앞서 간단히 설명드린 것 같이 트레이닝이 완료된 딥러닝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FPGA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이름이 신테사이징인 이유는 본래 이 프로젝트가 FINNN 리파지토리의 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FINNN은 FPGA를 딥러닝 가속기로 만들기 위한 컨볼루션 레이어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HLS 프로그러머가 적용된 별도의 HLS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데요. BNM핑크 프로젝트에서 또한 CMV나 RFC 같은 네트워크가 FINNN에서 제공한 HL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FINNN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포맷으로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 FINNN 플러스 신테사이징으로 신테사이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신테사이징의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파라미터 정보를 FPGA가 사용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것이었는데요.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FPGA 가속기 설계를 위한 타겟 FPS 설정입니다. 딥러닝 네트워크를 FINNN을 이용하여 FPGA 가속기를 만들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레이어 연산에서 보틀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조금 설명드리자면 대략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레이어 연산이 진행된다고 하면 아래 숫자들은 한 레이어 연산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FPGA에서 이를 병렬로 처리하게끔 파이프라이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정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레이어를 연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병렬화가 이루어진 만큼 감소하여 아래 숫자만큼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FPGA에서 레이어 연산을 병렬로 처리하게 되면 모든 레이어가 동일한 연산 시간을 가진다는 보장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럴 경우 만일 한 레이어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경우 다른 레이어 연산이 아무리 빠르게 가속되어도 전체 네트워크의 연산 시간은 보틀넥이 발생하는 레이어의 연산 속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해선 다른 레이어들의 연산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보틀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때 FPGA의 가속기의 구성을 PE와 SIMD로 병렬화 컴퓨팅 시키게 되는데
레이어마다 P와 SIMD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구성을 하게 되면 보틀넥 현상을 줄이면서 전체 네트워크가 동일한 속도로 병렬 연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정을 신세사이징 단계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제 네트워크를 직접 실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딥러닝 트레이닝 부분을 위한 배경 지식을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실습과 함께 실제로 어떻게 BNN PNQ 리퍼스토리를 이용하여 트레이닝과 신세사이징을 할 수 있는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